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연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까 고민을 하다가 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 부동산 투자, 서울 재개발 지역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저평가 우량주라는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싸게 사서 묵혀두고 장기적으로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처럼 장기 투자 쉽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바라보고 무작정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 큰 돈을 잃기 십상이겠죠. 오늘 저희가 정확한 부동산 장기 투자법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함께할 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가 혹시 고민이시라면 이분의 현명한 전략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와 문자 통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전화 02-2077-63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고민되는 내용 있으면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창구는 013-3366-829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 해결 전에 대표님께 투자 전략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스탠스 가지고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요, 이 급해가지고 우물에 가서 바로 숭늉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는 그냥 급해가지고 단기 투자 같이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데 사실 장기 투자처에다가 놓고 매일매일 물 주는 거 안 됩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묵혀야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뚝배기 같이 이제 그 맛이 제대로 나듯이 장기 투자는 세월가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월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약간 된장처럼 묵혀둬야지 나중에 진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에게 방법 알려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단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지난주에 중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장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라는 긴 기간 동안에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장기 투자입니다. 이 장기 투자인데 단기 투자의 수익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령대가 약 30대 전후 내지는 40대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묵혀야 됩니다. 그래서 60대인 분들은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 장기 투자라는 관점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묵혀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첫 번째가 장기 투자의 대표주자.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것도 어떻다? 바로 시작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본계획, 물론 2012년부터 기본계획이 더 이상 이제 정해지지 않지만은 과거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이 도시 기본계획, 즉 재개발 기본계획, 재건축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이제 지정이 되지 않죠. 2012년부터 지정이 되지 않는데 이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오랜 기간이 가잖아요. 실제로 기본계획 구역 지정 추진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를 통해서 이주 철거, 이주 철거를 하고 그리고 준공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고 청산을 하는 이런 오랜 기간이 재개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 12년의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재건축도 약 10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평균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은 시작 초기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뭐다? 홈런 한 방이죠. 예, 홈런 한 방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적당하죠. 그래서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 급한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홈런 한 방에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 지역들이 있죠. 국가 주도, 물론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내지는 서울시 2030 서울 플랜, 바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디다 서울 지역에 그냥 2030 서울 플랜에서 3도심 7광역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어디야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용산국제업무단지, 용산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 자 이런 개발, 그리고 강남에는 영동통합개발 마이스 산업단지로 일컬어지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바로 뭐다? 장기적 국가주도의 대규모 사업, 물론 주관은 서울시에서 하지만은 이런 국토교통부와의 연계성 내지는 중앙정부, 즉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대규모의 이런 사업 지역들이 한 예가 되겠는데 이들 지역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00층짜리 짓는데 몇 년 걸려요. 짓는 데만 해도 8, 9년 걸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계산해 보면 15년, 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신다고 하면은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 투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임대가 대비해서 투자 금액의 효율성을 꼭 따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단기나 중기 투자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내 투자 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임대를 놓아서 실질 투자 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같은 가격대인 경우, 그렇죠. 거래가가 같다고 하면 뭐다?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죠. 같은 가격대 이왕이면은 다 부시고 나면 뭐예요? 땅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위에 새롭게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가격대에는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 마지막으로 꾸준한 임차 가능 지역에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은 전세가가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매매가 대비해서 뭐 50%가 되든 60%가 되든 70%가 되든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임차가 맞춰지지 않아요. 임차가 맞춰지지 않거나 임차인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되려 계속적으로 투자 자금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차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상승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다? 실제로 나중에는 돈이 투자가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짜리 내가 6억, 7억에 들어가서 실제 투자비는 3억, 4억이었었지만은 임대가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2년마다 임대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사업이 시작이 되는 중간 정도면은 나는 전혀 투자 자금 자체가 전부 회수가 되고 실제로 나는 집을 공짜로 가져가면서도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법인데, 그러면 이럴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노하우죠. 이 노하우는 바로 오랜 동안 축적된 실제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건물 자체도 또 집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노후화되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리뉴얼할 것이냐. 그러면서 적은 자금을 들여서 리뉴얼해서 실제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투자 자금을 더욱 최소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때는 임대가 대비해서 이 효율성을 꼭 따지셔야 되고 같은 가격대일 경우는 이왕이면 대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더욱 좋다. 꾸준한 임차 가능 지역이 현재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다? 더욱 많은 임차인 수요가 몰려들어야만 실제로 임대가 상승에 의해서 실질 투자 자금이 더욱 좋다. 뭐다?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하자.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투자 자금을 최소화한다. 왜 그러냐면 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3년, 4년 내지 5년 투자이기 때문에요. 이들 부분들은 실제로 투자 자금 좀 더 넣어가지고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이 장기 투자인 경우는 가능한 한 투자 자금을 줄여야만 오랜 기간 동안 1억을 들여서 사실은 2억을 버는 것보다는 5천만 원을 들여서 2억 원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고 오랜 기간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라? 뭐다? 무엇보다도 10년, 20년이 되는 장기 계획이죠. 이 장기 투자가 되는데 이 장기 투자를 무엇보다도 미래의 가치를 그려볼 줄 아는 그러한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아닌 두 발 앞선 투자.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 미리 들어가. 이미 남들이 들어가는 곳에 장기 투자한다? 어리석죠. 저는 그래서요.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한 지역의 장기 투자는 어리석다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미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개발 가치가 있어 보면 쭉 가다가 쭉 서서 오랫동안 역걸음질을 가죠. 그건 왜냐하면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마치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사지 않으면 세상이 망가질 것처럼 뛰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이미 가격대가 높은 가격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는 역걸음질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개발이 실제로 가시화되면 서서히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높은 투자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싶으시면은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치들이 증대되는 곳들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두 발 앞선 투자의 가치를 좋은 지역. 자, 좋은 지역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데 그럼 어떻게 변치 않느냐? 그것이 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투자 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이 투자 수익으로 결국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월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세월과의 싸움에서 내가 그것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간을 오랫동안 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령대, 나이대를 꼭 유념하시라라고 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장기 투자 전략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가 부동산 장기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미 유명한 곳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아니라 두 발 앞선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두 발 앞선 투자 곧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들 모두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077-6355번 고민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고민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 상담입니다.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시간 문자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8195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용산구 산천동 한진그랑빌 한강타운 79제곱미터 아파트를 2018년도에 7억 원대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 너무 고점에 매수한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겠죠? 라고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 문자 중에 먼저 용산구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 문자 열어봤는데요. 일단 산천동의 아파트를 사셨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앞으로 더 안 오르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네요. 이 아마 고점에 샀습니다. 고점에 사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이제 되시겠죠,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지는 좋은 곳이죠.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제 한진 그랑빌이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리버빌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요거는 28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2000년대 초반에 입주를 한 것인데 한강이 가깝죠. 지도에 보시다시피 한강이 가깝다 보니까 가격대가 급속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로 2014년에 3억 초반밖에 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랬던 것이 지금 어떻다? 이건 25평 기준인데 25평 기준으로 3억 초반밖에 하지 않았던 것이 7억 5천까지 갔었어요. 7억 5천 갔다 현재는 6억 5천만 원. 지금 바로 문의하신 시청자분은 5천만 원 손해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요 아래 여기에 리버빌 같은 경우는 현재 8억 하죠. 25평대가 8억을 하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1100세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과도하죠. 이미 벌써 실제로 2배 이상 올랐다가 조금 꺼지는 현상인데 요 근래 서울에 마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현재 자,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현재 5천만 원 손해보고 있다면 나는 과연 손절매를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단일 평형으로 돼 있긴 합니다. 바로 여기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다? 여기가 바로 용산국제업무단지죠. 우리가 그야말로 용산 개발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용산국제업무단지. 이때 갑자기 올랐던 것이 왜 올랐느냐?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려고 하는 의사를 내비치자마자 막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바로 한강이 여기 있죠. 한강변에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있어요. 이 관리 기본 계획이 있는데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가 바로 뭐다?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가치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상당 부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격대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미 벌써 상당히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아마 보나마나 많이 적체돼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요. 저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타깝지만은요. 현재 당장 어떤 개발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또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다시 한번 개발에 대한 펌프질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정의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더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산구 산천동의 한진 그랑빌 한간타운 아파트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현재는 약간 꺼져 있는 시점이고 용산 대규모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는 가격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 그래도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뒷번호 2212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전농동에 위치한 SK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농 9구역과 10구역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아파트를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갈아탄다면 방이역 3번 출구 쪽 아파트를 생각 중이라 방이동 지역 분석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실시간 문제를 또 열어봤는데요. 일단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방이동으로 이주를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부자아빠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시잖아요. 일단 대표님, 저희가 전농동 지역부터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되겠죠. 자, 전농 지역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가? 바로 여기 이제 SK 이제 비와 여기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여기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입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 자, 답심리 뉴타운이고 요게 뭐다? 요게 청량리 균촉지구입니다. 균촉지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요즘 관심. 얼마 전에 바로 청량리 4구역이 성황리에야말로 이제 분양이 이제 진행됐죠. 자, 여기 있는데 여기 현재는 얼마다? 약 30평대입니다. 6억 5천만 정도 합니다. 6억 5천만 정도 하는데 이게 32평대가 여기 안에 뉴타운 안에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 32평대가 약 12억 이상입니다. 12억 5천 정도 보통 이렇게 하기죠. 이렇게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바로 옆입니다.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이 위치에 약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은 2배다. 2배라고 하면은 현재 이 청량리 주변에는 어떻다?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어디 자, 좀 이따 한번 볼까요?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도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다? 여기가 청량리 9구역입니다. 자, 여기가 뭐다? 청량리 10구역입니다. 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것이 여기가 8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재개발 지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800세대의 전농 바로 SK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32평대가 6억 5천만 원 정도 한다. 자, 그러면 주변에 여기에 가치에 비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서도 청량리와 전농 답심리의 뉴타운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가 볼까요? 그러면 방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이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전농동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이제 아마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지금 이쪽을 가서 이제 살펴보고 싶으신 거예요. 현재 이 방이동 방이역 근처에 이쪽 부분이 여기를 위치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물론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올림픽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들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32평대 아파트가 보통 얼마냐면 9억 5천 전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농에서 자, 갈아타려면 얼마예요? 3억 정도. 여기는 6억 5천이니까 6억 5천만이니까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죠. 3억 정도를 여기다 넣고 이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3억 정도의 돈을 놓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들은 지금 꼭 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죠. 만약에 꼭 와야 된다면 물론 여기는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양 아파트나 방이 코롱 아파트, 저는 이제 방이 코롱 아파트가 이미 이제 30년 차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들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옮기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기법. 투자라는 것은 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청량리 주변 지금 핫 이슈 지역입니다. 되려 재건축이 누르는 상황에서 이쪽 주변 지역은 상당 부분 압박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송파, 강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들은 지금 재건축 입주 물량이 올해만도 10,000세대가 대기되고 있고요.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고덕지구 그리고 그다음에 둔촌지구가 이제 둔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눌림목 현상 때문에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재건축 투자를 한다? 물론 재건축 투자가 괜찮긴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중기 내지 장기로 갔을 때 좋은 것인데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즉 5년 안쪽으로 내가 바라본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첫 번째는 자, 전농에서 전농 32평대에서 거주를 하십시오. 어차피 여기로 오려면 3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3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 4억 정도 있어야 되죠. 3, 4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를 저는 추천드린다. 추천드리면 여기에 한 700여 세대 되니까 추천드리면 여기를 투자를 하십시오. 뭐다? 전세를 놓고 투자하십시오. 전세가가 약 5억 한 5천에서 6억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하니까 내가 옮겨오지 말고 여기에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시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왜? 청량리 주변 지역에 현재 SK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좀 전에 보셨다시피 바로 300m 떨어진데 가격대가 2배예요. 물론 그 연차는 상당 부분 다르긴 하지만은요. 현재 이 SK뷰 아파트도 이미 20년 차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간다고 하면은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SK 전농을 거주를 하면서 이쪽에 전세를 놓아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시키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된다. 이제 강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건축 진행도 쉽지는 않지만은 출발을 해서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야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것들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베테랑의 이 비법이 나왔습니다.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SK 전농동 아파트를 매도하지 말고 여기에 거주를 하고 이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에는 전세를 두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부자 아빠의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자가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뒷번호 1212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동구 명일동 삼익 그린 2차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지 급매물도 안 나오고 가격 조정도 거의 없는 상황 같은데요. 어차피 저도 재건축 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감하게 투자 진행해볼까요? 투자금은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부자 아빠께는 재건축 관련 연락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역시 시청자님이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목적을 보고 있는 아파트 매도하는 게 괜찮겠냐라고 저희에게 실시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투자금은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또 바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자를 진행할까 말까. 자, 여기는 삼익 그린 아파트죠. 여기 36년 차입니다. 36년 차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400세대. 2,400세대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3,350세대. 뭐 대단히 큰 규모죠. 거기다가 뭐다 솔베뉴가 입주를 했죠. 6월부터. 그래서 여기가 1,900세대. 합치면은 약 5,000세대를 넘기는 그야말로 3위 끓인 1, 2차를 포함하면은 바로 명일역에는 이제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죠.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할 때 뭐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지금 추진이 단계입니다. 추진이 단계인데 왜 추진이 단계인가? 조합 내부에 그럼 잘 모르시지만 이 외부인들 잘 모르세요. 조합 내부에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이 상당 부분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이 단계다. 여기는 이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추진 단계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 때는 그러면 그런 가치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명일도 주변들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현재 강동구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전철 8호선이 뭐다? 연장 노선, 어디까지? 별내 신도시까지, 별내역까지 가는데 이 바로 연장 노선이 공사 중이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뭐다? 바로 이것이 제2경부고속도로의 예정이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들 지역에 특히 고덕 지역에는 2021년까지는 정말 대규모의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어디입니까? 바로 어디죠? 바로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이제 또 예정이 돼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참 명일동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여기 5,000세대인데 여기는 몇만 세대죠. 여기도 10,000세대고. 그럴 바에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4억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7억 5천 정도로의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실제 전세 끼고 4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천호역을 중심으로 한 뭐다? 여기에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있고 한강변이 가까우면서도 8호선의 이슈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여기 주변 지역을 아마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같으면 약 한 3억이 안 되게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32평대 조금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죠.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 좀 자꾸 궁금해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미안 팰리스가 요게 32평대가 얼마예요? 12억 이상 가죠. 자, 그러면 아까 솔베뉴 아파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21년 차입니다. 21년 차인데 여기 32평대가 얼마? 7억밖에 가지 않죠. 7억인데 전세가가 4억 2천. 그러면 실투자는 얼마예요? 2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실투자는 2억 8천이에요. 물론 저기는 36년 차, 여기는 21년 차지만 15년 차지만 아직 추진이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가기보다는 여기에 입지가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바로 뭐다? 뉴타운이 있고 균척지구가 있고 또 더블 역세권들이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죠. 천호역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한강변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상당 부분 더 높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아파트를 노려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물론 40평대를 사시면 더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도를 조금 한번 줄여서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명일동 주변 지역이 참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더 광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적으로 보면 명일역 주변은 참 애매하다. 8호선에서부터 연장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면서도 강동에 이런 대규모의 앞으로의 그 산업
단지들이 들어오고 첨단 산업 단지들이 전철 9호선도 또 일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균적 지구라든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애매한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이 지역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서도 4억이 아닌 3억이 아닌 2억대 중후반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노려보면은 훨씬 더 투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시청자님 저희 쪽으로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하시던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 천호 태형 아파트를 대안으로 부자 아빠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끝나도 부자 아빠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쌤이다 화면으로 안내 드릴게요. 주제는 히트앤런 부동산 단기, 중기 차별화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신논현역 인근에서 진행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 도와주신 부동산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